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5회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의 도시재생 세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의 진행을 맡은 경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김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비대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고 먼저 세미나를 위해 행사장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을 소개 먼저 해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세미나를 총괄 기획 준비하신 경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지역사회혁신센터장 정은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발제자이신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남강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정토론에서 좌장을 맡아주실 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석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실 인제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지역사회 연계센터장 이상협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김영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정 토론회는 앞서 주제 발표하신 두 분도 함께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주관기관 대표로서 경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지역사회혁신센터장 정은희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지역사회혁신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학과 정은희 교수입니다. 제5회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을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진행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또 새로운 국면으로 이런 세미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오후 세션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영역을 맡게 됐는데요. 사실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굉장히 피부 가까이에 읽혀지고 들려지고 또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함께 생존하기 원하고 또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이 대학들도 함께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많은 대학의 관계자분들께서 리빙랩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과 대학과 그리고 그 공동체가 행복한 상생과 재생을 꿈꿀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기조 강연을 하시는 교수님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저 왔거든요. 많이 배우고 또 많은 분들의 토론을 통해서도 서로 상호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로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남강우 교수님의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남강우 교수님께서는 스마트 시티와 도시재생에 있어서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리빙랩 사례들을 통해서 연구 성과들을 도출해 오고 계십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성대학교 남강우입니다. 앉아서 발표하라 그래가지고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 앞에 이제 포스터 하나 붙여놨는데요. 이게 이제 스마트 도시 재생이 뭐 여러 분들의 이제 노력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2017년에 제가 그 국회에서 이제 그 스마트 산업 또는 스마트 도시와 도시 재생의 동반 성장 전략이라는 세미나 이제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해 이제 바로 2017년부터 가을부터 해서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에 5개씩 5군데 지자체를 뽑아서 이제 스마트 도시재생 이 예산이 이제 확보된 거죠. 그래서 한 매칭 30억 정도 더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몇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경험들을 작은 경험들을 토대로 열심히 이렇게 리빙랩 네트워크를 하고 계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구성원들께 제 작은 경험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도시재생하고 스마트 도시를 제가 발표할 때 저도 그 도시재생 지역의 총괄 코디네이터도 해봤고 그 경험에서 느낀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지금 많이 이제 도시재생이 변화하고 있죠.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이제 분야가 굉장히 여러 분야고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득이라든지 뭐 주거, 생활, 뭐 교통 분야, 안전 분야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오른쪽에 이제 뭐 하나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만든 지표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IMD라 그래가지고 Multiple Deprivation, 즉 결핍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재생이 초기에는 이제 쇠퇴란 단어로 많이 다뤄졌죠. 그래서 우리가 쇠퇴도, 물리적인 어떤 주거 지역의 쇠퇴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었는데 사실상 이제 재생이라는 것은 뭐 구성원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활기를 찾고 그 공간이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IMD는 굉장히 정교한 지표로 되어져 있고요. 그 지표가 7개 분야가 있는데 그 7개 분야 중에 소득과 일자리의 지표가 약 45%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어도 한 45%의 지표 정도를 가중치를 가지고 정책과 예산을 영국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이나 스마트 도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응용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게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마켓 믹스라고 이제 해놨는데 이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우리 부서가 해결할 수 있어, 우리 기관이 해결할 수 있어 하는 것들이 이제 점차 줄어들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도시의 정신을 저는 쉐어링 앤 밸런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보통신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중심으로 서로 쉐어링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밸런스를 갖추어서 함께 공동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 이런 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폭넓게 참여하느냐. 여기서 폭넓게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포괄성이죠. 포괄성. 그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다 참여했을 때 우리는 완벽한 거버넌스로 즉 대안을 만들고 평가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어떤 변화의 이제 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술 혁신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 혁신의 어떤 성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기술 혁신의 도움 없이 사회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힘들어진 사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말해서 현재 기술 혁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또 사회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회 혁신과 기술 혁신의 통합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스마트 도시 재생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스마트의 역할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만약 이 우리 마을의 문제가 뭐냐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면 안전의 문제, 뭐 주차의 문제 또는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건데 때로는 뭐 쓰레기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이 파악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해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이 참 문제야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전문가적인 경험, 부분적인 지식에 의존해서 해결을 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공공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쓰레기 양이 얼마가 나오는지라든지 주차 빈자리는 어디에 있는지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블럼즈 대 이제 리얼 프로블럼이라고 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고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이 수학적인 명제와 같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그거를 구조화된 의사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조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한 문제는 우리가 리얼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IoT와 같은 스마트의 정보통신 기술을 잘 활용하면은 도시재생을 하는 계획가, 실천가들이 구조화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또는 이제 스마트 도시 하면은 어떤 분들은 돈이 많이 든다. 어떤 분들은 이제 AI 뭐 이런 로봇이 가득한 도시가 아니냐.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 AI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시민과 또는 시민사회
또는 이런 도시재생 계획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우리는 일부 이제 권력, 정보 가질 수 있는 정보 권력의 집중 현상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형평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말 그대로 초연결 초진화 사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우리나라 이제 10대 기업 안에 막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정보를 모으고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이 기술이, 이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2019년 12월에는 이제 애플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앞서가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느끼느냐, 도시재생과 이게 무슨 상관일까를 보면 우리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런 플랫폼이라는 것을 활용해야 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가트너는 사실 2019년까지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분류를 할 때 굉장히 그 VR 기술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2020년에 들어서 이 가트너가 10대 전략 기술을 두 가지 분류로 정확하게 나눕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AI라는 것이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스마트 도시의 핵심적인 것은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논란이 좀 되기도 했지만 의료 데이터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지면 내가 5년 뒤에 어떤 질병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거의 98% 수준으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럼 우리는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개인정보로 유출이 되거나 또는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사익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장단점을 항상 갖추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AI 관련 시민사회의 움직임, 이 디지털 리더십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시민사회도 점차 이런 AI 관련한 시민 어떤 커뮤니티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 중심과 함께 또 하나 정리된 것이 이제 공간입니다. 공간.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도시재생 대상지 이 공간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하느냐. 이 스마트란 단어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행복해지는 공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마트 기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바로 재생을 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스마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기술 서비스 인프라들을 이해하시면 잘 조합을 해서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자기들이 MRI 기계나 뭐 이런 걸 직접 다 만든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스마트한 도시재생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벤트성이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뭐 사고나 사건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비하는 통합관제센터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관리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 위에 그림은 감천 문화마을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많이 줄었지만은 방문객이 한 해 한 200만 명 정도 다녀간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그 앞에 천마마을에 이제 코디네이터를 해가지고 가끔 보는데 저 부산 대학병원의 터성동인데요. 거기서부터 수많은 외국인들이 걸어서 올라와요. 경사가 제법 있는데도 그래서 이 장소 갖는 굉장히 그 유니함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료가 되어서 이제 이곳을 찾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오는지 이 사람들 여기에 와서 뭘 궁금해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뭘 찾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산시에서 SKT하고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고객에 맞는 서비스 또는 뭐 여러 가지 마을 지도라든지 마을 지도의 언어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데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 가운데 이제 톰 크루즈 있는 이런 영화처럼 되려면 정말 아직 멀었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아주 그 소통이 가능한 뭐 예를 들면 AI 로봇 이런 시대는 한 2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창호 구단하고 알파고가 바둑 두는 걸 봤지만 알파고의 바둑은 결국 사람이 대신 더 두잖아요, 그죠? 그 입력되는 바둑 신호들만 컴퓨터가 연산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길은 굉장히 아직도 먼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아주 단순한 그 IoT, 즉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이 IoT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스마트 서비스를 하나 할 때는 서비스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간 계획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을 주민들, 우리 마을 활동가분들과 같이 이런 혁신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스마트 서비스 인프라만 갖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운영 주체가 다룰 서비스를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을에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예산은 항상 한정돼 있기 때문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유형을 결정하는 건데, 그 지역의 니즈, 잠재력 이런 걸 동시에 좀 봐야 되겠죠. 때로는 이제 산업 역량도 보기도 합니다. 재생도 이제 뭐 아주 작은 규모의 재생도 있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우리 중심 시가 지형이나 경제 기반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지역 산업 역량과 연계해서 스마트 솔루션을 만들면서 산업 어떤 가치와 도시재생의 가치를 연계하는 전략,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선순위죠. 스피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종류를 놓고 우리가 무엇을 먼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서비스가 뭐 주차 문제 서비스가 됐든 뭐 안전 서비스가 됐든 그 대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보통은 예산 수준과 스마트 수준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 좀 적어놨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말씀 못 드리겠고, 예를 들면 도시재생에도 쓰일 수 있는 소셜 임팩트 본드, 이거 사회성과 연계 채권이죠. 그래서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창의적 기업들이 어떤 도시재생에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 미리 예산에 반영 안 됐더라도 뭐 이런 재생기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그 실행 비용만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그 이익까지 지급하는 뭐 그런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가능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스마트를 하다 보면 고민이 돼요.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연계해야 되고. 스마트는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마트 도시법이 있는데 그 법에도 스마트 서비스 인프라 간의 연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매트릭스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마을을 뭐 그린 스마트 빌리지로 하겠다. 뭐 타운이 될 수도 있고 시티도 될 수 있는데, 비전이 있다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인프라와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인프라하고 서비스 좀 틀리죠? 인프라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도시계획법에 따른 뭐 진흥화 기반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가 있겠죠.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인프라가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맨 밑에가 이런 것들을 실행할 때 저는 리빙랩을 결합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리빙랩은 말 그대로 실험을 주민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또 주민은 주민대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단위, 블록 단위, 타운, 뭐 지구 단위겠죠. 또는 도시 단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좀 한번 매트릭스 형태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리빙랩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틀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서가 있는데 스마트 이전에 사실 UCT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은 저도 2011년에 이제 부산시 UCT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총괄 PL로 참여를 했었고, 또 2019년 이제 스마트 도시 계획을 세울 때도 제가 이제
PM을 맡아서 이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프라가 있어야 이제 스마트 서비스가 갈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스페인 포블레노의 22 아로바의 이 지역도 처음에는 1단계로 인프라 정비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지자체들이 요새 공공 와이파이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선거용으로 약간 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 솔루션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들과 여러분들이 한번 우선순위를 이 리빙랩 네트워크에서 요거를 좀 이렇게 공공 와이파이를 재생 지역에 먼저 하도록 주장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됐고 저도 그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활동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쓰레기통도 이제 통신을 이용해서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나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전기차 수송이나 뭐 소음 측정이라든지 스마트 쓰레기통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유즈 바르셀로나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마을이 만약에 스마트 인프라가 잘 갖춰주고 그다음 스마트 서비스가 경험이 쌓여지게 되면 이제 그 마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청년들 또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리빙랩 형태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의 사례를 하나 이제 들고 왔는데 일본이 제가 자세히는 여기 못 적어놨는데 일본에서 태양광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태양광이 얹어지는 모습들을 제가 한번 과정을 살펴봤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 도시재생 실험을 할 때 얘네들은 가족용 이 연료전지까지 개발을 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태양전지와 축전지 연료전지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가구 실제 저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구에 실험을 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합니다. 심지어는 이 친구들이 이거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 어디까지 갖고 가냐면 예를 들면 경남대에서 만약에 경남에 있는 기업과 뭐 어떤 실험을 했다. 태양광 관련 어떤 재료나 기구를 실험을 했을 때 만약에 영국에 있는 작은 도시에 가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해가지고 히타치하고 그 펌프, 열 펌프 시설하고 같이 들고 가가지고 500세대에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표준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 사업을 하면서 아예 산업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연계하는 전략. 그래서 일본은 이제 뭐 2011년부터 이미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2020년부터는 공공 건축물 소형부터 해서 되고 있고요. 2025년부터는 우리도 모든 건축물에 이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 전력회사 10개사가 이미 2024년 말까지 스마트 미터를 다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에너지 그 네도라는 이제 산업기술 종합개발 기구가 있는데 일본에 이거를 맨체스터에 끌고 가서 스마트 커뮤니티 실증 사업을 참여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재생 사업을 하는데 야 우리 지금 마을도 말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영국의 맨체스터가 잘 사는 데 아니야? 뭐 이러고 그럴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 600개의 히트펌프 다이킨 공업에 그다음 공동주택에 설치해서 이거를 이제 전력 수급 조정 능력을 글로벌 검증하는 목표로 세웠다는 겁니다. 도시재생 가치를 일자리와 경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또는 소득으로 충분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들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혁신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체들이 어떤 혁신,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도 하고 협력도 하고 지원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혁신의 어떤 그림을 보면 제가 이제 다이아그램으로 세 개의 원을 그려놨는데 이제 하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제 활동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뭐 기업이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주민이 됐든. 두 번째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 프로그램이 만약에 기업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투자 설명회 같은 거, IR이라든지 뭐 엑셀러레이터, 또 엔젤 투자자 이런 거 연결해 주는 거예요. 뭐 혁신센터 이름만 지어놓고 스타트업 다 모아서 그냥 월세만 깎아준다고 그 친구들이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소프트한 스타트업 지원부터 뭐 하드웨어 시제품을 만드는 지원까지 아주 전주기형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다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중견기업이나 좀 앞서가 있는 기업과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이제 활동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주민들 또는 그 지역의 재생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제 접근해서 그 마을을 하나의 혁신의 나름대로 플랫폼이란 거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오면 받아주겠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혁신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재생의 현장을 찾아오고 코디네이터를 찾고 활동가를 찾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분들과 협력해서 이제 지자체나 뭐 국토부 이런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혁신 기업도 이 재생 어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빙랩은 잘 알다시피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전문가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세종시 확산 리빙랩도 하고 있고 동탄 2에 입주 단계에 있는 뭐 신도시 또는 인천 검단 신도시처럼 시시성계에도 제가 리빙랩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 재생 지역에 이제 리빙랩도 당연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리빙랩은 도시 어떤 전주기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입니다. 혁신 방법론, 혁신 생태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스마트 도시 재생이 될 때 리빙랩의 하나의 차이점, 다른 리빙랩과의 차이점은 리빙랩은 워낙 범위도 넓고 종류가 다양해서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리빙랩은 사실은 뭐 의사결정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렇게 같이 토론하는 것도 리빙랩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스마트 시티 리빙랩은 반드시 솔루션이 실행돼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스마트 시티 리빙랩이라고 조금 이렇게 좁게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실제 주민들과 함께 거버넌스 형태의 그것 자산을 이제 만드는 협력, 소통이라는 사회적 자산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테스트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 기업한테도 엄청 도움이 되죠. 그죠? 저도 경험상 기업들하고 전주기형 리빙랩을 제가 처음 한 건 세종에서 제가 했었는데, 처음에 기업들이 굉장히 귀찮았어요. 주민들이 와서 막 의견 주고 테스트하고, 근데 나중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무원보다 주민들 더 두려워합니다. 너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나중에는 의견을 막 주죠. 그럼 저희들이 그거를 SNA 분석을 해가지고 한 100명이 의견을 주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어의미 연결망으로 분석을 해서 핵심 문장을 한 20문장 뽑아서 전달해 주면 깜짝 놀래요. 네, 깜짝 놀랍니다. 기업들이 정말 도움이 됐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리빙랩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사전 분석 단계, 서비스를 도출하는 단계, 서비스가 기업에 의해서 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주민들과 의논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현장에 실행해서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이 전주기형 리빙랩의 어떤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리빙랩이 이제 스마트시티 리빙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빙랩을 이제 나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리빙랩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제가 감히 4가지로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오늘 대학에 이제 우리 김상준 교수님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서 정말 이거는 꼭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4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보통 이제 그 리빙랩을 하면은 모집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민들 모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시민들 안에는 어떤 모임이나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그 커뮤니티에 이 리빙랩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모집에서 하다 보니까 맨날 일회성으로 끝나는 뭐 이런 어떤 반복되는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리빙랩은 알다시피 오픈돼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참여해야 되고, 그러나 이미 조성되어 있는 시민 커뮤니티와 좀 연계하는 것들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는 하다 보면은요, 이게 아직은 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정리 안 된 이런 인프라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게 이제 스마트 도시법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인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의 역량 내지는 태도에 달려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줄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 공모 형태로 뭐 잘 만들어 나가면, 특히 이제 리빙랩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의 그냥 전체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니즈들을 뭐 하나씩 선발해서 기업을 공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만드는 플랫폼화 한다면 이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가 또 계속돼줘야 되고 또 할 일도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형, 세 번째는 이런, 그래서 혁신형 인프라나 수용을 또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제 뭐 규제, 법제도 이런 거에 대한 검토. 이게 대학이 적합하다. 왜냐하면은 대학은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성격이 강한 곳이잖아요. 그죠? R&D를 얼마든지 해볼 수도 있고 다양한 전공을 하는 연구실들이 있어가지고 법제도라든지 뭐 통신기술이 됐든 뭐 이런 협력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적극적으로 하나의 이런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어떤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이제 대학을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저희도 지금 온라인을 많이 하는데 지금 온라인 코로나뿐만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플랫폼에 오프라인 리빙랩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해서 만들어서 최대한 통합해 나갈 거냐, 이런 전략이 이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시간을 딱 지켜야 되는데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마트 도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죠, 그죠? 아시다시피. 근데 어쨌든 솔루션 거버넌스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저도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도시 안에, 그죠? 그 시스템들끼리 소통과 협력이 되게끔 만들고, 또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그런 부서의 여러 가지 협력 체계가 또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거버넌스가 작동이 돼야 되고, 바로 이 스마트 시티의 어떤 리빙랩, 이 리빙랩은 바로 이런 창의적 소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 핵심 플랫폼의 어떤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 도시 재생에 대해서 뜨거운 또 강의를 해주신 우리 남강우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경남대학교 정은희 교수님을 모시고 스마트한 마을 활성화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정은희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좀 소개드렸는데요. 경남대학교 지역사회혁신센터 장 정은희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해서 앞서 이제 발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또 학습의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제 발표 제목에 보시면 리빙랩과 함께 스마트한 마을 활성화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좀 오늘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희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왜 그 영안사전 이름이 스마트였지 않습니까? 같은 사전 쓰신 분 계신가요? 네, 아주 똑똑한 사전이었죠. 저는 리빙랩은 그 참여하는 주민들과 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똑똑한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묘약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빙랩을 통해서 마을 재생과 또는 마을 활성화를 아주 똑똑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간다.
이런 하나의 개념과 두 번째는 그야말로 다양한 스마트 어떤 기술을 이용한 리빙랩 또 마을 활성화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되어야만 온전한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죠? 우리가 언제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이렇게 포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2018년도에 저희 경남대학교에서 전국 단위 리빙랩 전국 포럼을 개최했던 사진입니다. 제9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이었고 제목이 도시재생과 지역사회 혁신 리빙랩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 리빙랩 포럼을 하고 난 이후에 리빙랩은 눈물이다. 또 리빙랩은 힘들지만 우리 모두를 뭉치게 하는 힘이다. 리빙랩은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방법론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내면서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하게 웃게 했던 이 리빙랩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항상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회 문제 해결의 어떤 혁신적인 방법론이고 또 생활 속에서 실험실을 만들고 마음껏 실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실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성과 전문성이 잘 만나야 하고 또 시민 주도형 그리고 사회혁신과 과학기술이 잘 만나야 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서 새로운 발상과 또 창의적인 발상으로 접근하고 겁내지 말고 도전하고 이공계적 접근과 그리고 인문사회적 접근이 융합되어져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공공성을 가진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이 있어야만 이 리빙랩의 마지막 결과 성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거나 혹은 마을로 가서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도 제가 이 리빙랩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저희 경남대학교에서 그동안 한 5년 정도 리빙랩을 쭉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한 몇 가지 성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향후 과제에 대한 고민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에서도 네트워크에서도 리빙랩의 필수 요소 5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능동적인 개입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실험실이 구축되며 다양한 방법론으로 접근해서 공동 창조가 일어날 때 이것이 리빙랩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공동 창조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도 리빙랩과 관련된 개념이 없었을까? 사실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전공이 교육학이고요. 세부 전공이 평생교육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교육이 제 세부 전공인데요. 늘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거버넌스란 이름으로 또는 협의체란 이름으로 함께 팀을 만들고 운영했으나 여전히 제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인문사회나 과학기술을 하는 연구자들이 특징이 그 연구를 위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그 명목하에 한두 번의 인터뷰나 혹은 몇백 명 단위의 또는 몇천 명 단위의 설문조사 이 정도를 하면서 우리는 논문이나 혹은 보고서에 이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했다라는 표현을 사실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리빙랩을 만나면서 이 마지막에 공동 창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견되고 그걸 해결해가는 A to Z 전체 과정에 정말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가고 있는가 마지막까지 그리고 공동의 창조와 더불어서 마지막 공동의 가치를 스스로 함께 행복하고 느끼고 파티를 하고 있는가 아까 그 사진처럼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같이 울고 또 그 마지막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것이 실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지만 사실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릴 텐데요. 그랬을지라도 실패하고 난 이후에도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연구자에게만 묻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의 창조의 결과이기 때문에 서로를 얼싸안고 격려하고 또 눈물을 닦아주고 다음을 향한 다시금 용기를 내는 것 저는 이것이 리빙랩의 참 묘미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저희 경남대학교가 이제 마산 지역에 있는데요. 사실 마산은 저희가 워낙 마산에 오래 살아서 마산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데 원래는 창원시, 마산, 창원, 진해시가 합쳐져서 지금 통합된 5년, 10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창원시,
마산 하포구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꾸 마산 지역이라고만 부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남대학교가 속해 있는 그 창원시 안에 있는 마산 하포구 지역은 도시재생 1번지 지역인 창동이라고 하는 지역과 또 창원의 도시재생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석호 교수님 자장이신데요.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신데 그럴 정도로 전국에서 굉장히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와 또 이슈와 또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남대학교에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죄송합니다. 개인 연구 기반으로 사실은 마을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쯤 되면서 링크 사업단을 통해서 이제는 이러한 리빙랩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공식적인 대학 안에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단순히 한두 명의 교수의 어떤 개인 과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아까 우리 플랫폼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정말 리빙랩을 지원하는 전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가진 지식이나 또 정보나 또 그 어떤 역량들을 펼쳐내고 또 그와 함께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실제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대학교에서는 청바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청년들이 바꿔가는 지역사회 청바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청년들은 바로 교수 청년입니다. 사실은 교수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학생들은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 청년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법도 바꾸고 제발 교과서에 매몰됐던 우리의 교수법을 바꿔서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어떤 행동대장으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생 청년들을 바꿔가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 청년들을 바꿔간다. 그래서 청년들이 바꿔가는 지역사회의 대상인 청년은 바로 이 세 집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 과정과 비교과 과정을 모두 망라해서 리빙랩의 형태든 혹은 뭐 PBL이나 디자인 띵킹 형태든 다양한 교수법과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복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로 갔을 때 제일 당황했던 것이 뭐냐면 주민들이 자꾸 물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리빙랩이 뭐냐고. 빨리 답을 내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저희 대학에서 만든 모델입니다. You OK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OK 할 때까지 Sustainable Living Lab 모델 지속 가능한 리빙랩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왼쪽 위에서부터 보시면 함께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넓게 깊게 오래 이 전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 모두 오십시오. 이게 함께 전략입니다. 상생과 협업의 리빙랩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지역 주민과 사용자와 대학과 연구기관, 지자체와 민간단체와 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함께 모입니다. 물론 초기에 이 멤버들이 다 모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점점 이 조직이 커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가 잘 탄탄하게 만들어지면 두 번째 단계로 넓게 전략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지역 문제를 발굴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디자인 띵킹 기법이든지 아니면 워크숍이나 뭐 PBL이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이제 넓게 전략을 추진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솔루션으로 나온 것들을 모두 다 실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중에서 예산이 허락하고 시간이 허락하고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에 과제 한두 가지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깊게 전략은 실제 한번 부딪혀 보는 겁니다. 실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기획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을 깊게 전략으로 가져갑니다. 대부분의 많은 리빙랩이 저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번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뉴스에 크게 딱 내고 신문에 내고 끝.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그 프로젝트를 하나요?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이 프로세스를 가져가면서 문제를 한번 끝까지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올해 지속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귀결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리빙랩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더라고요. 리빙랩은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돈이 좀 없어도 실시일반으로 내어 필요한 사람들이. 근데 돈은 있고 제 돈은 있지만 사람이 없으면 절대 실천할 수 없는 것이 리빙랩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올해 전략에서 자발적인 또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뭐 후속 연계 활동이나 사업을 마련하거나 지속적인 컨설팅이나 또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는 것.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지금 최장수 하고 있는 리빙랩 중에 하나는 3년쯤 된 거, 4년쯤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창원시는 으뜸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을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을 으뜸으로 만들라 이 뜻인데요. 사실 제가 거기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리고 심사를 할 때마다 느꼈어요. 아니, 또 꽃밭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가져왔네. 또 벽화를 그리겠다고 가져왔네. 물론 벽화나 꽃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의 마을 만들기의 가장 맹점이 주민들이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사실은 실천 역량이 없어요. 없어 왔었어요. 왜?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을 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세스나 교육이나 어떤 믿고 지지해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따오되 그 예산을 누가 집행합니까? 주로, 읍면동에 계시는, 총무계장님이, 공무원이 예산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숨 푹 쉬시면서 다음에 또 이런 사업 지원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좀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의 본질에 맞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 경남대학교가 사실은 이제 몇 개의 사업에 함께 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동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는데요. 뉴스에 또 촬영을 오셔갖고 한번 이렇게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경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지역민과 협업해 옛 해병대 훈련소를 역사 체험존으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창원시 봉암수원지 공터 3.355 모인 사람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며 해병대 이야기 증강현실 체험존 개도식을 반깁니다. 개도식을 찾은 시민이 증강현실을 통해 해병대 이야기 영상을 구경합니다. 이 공터는 1979년까지 해병대원을 양성했던 훈련소터로 최근까지 방치된 채 있었습니다. 사업단과 봉암동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자 체험존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손으로 이런 참놀이 시설을 어린이들로 위해서 했다는 게 정말 가슴 뿌듯하고 기분이 정말 좋아요. 체험존 내 설치된 안내판에 스마트폰을 실행시키면 지역 주민이 노병으로 등장해 장소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또 해병대 유격훈련장을 응용한 어린이용 해병대 체험시설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터를 활용해서 마을 주민들의 스토리텔링 존을 함께 만들게 됐습니다.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조선중기학자 한강정구 선생을 추모하며 제자들이 세운 정작 관해정에 있는 교방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자 최근 마을 축제도 열었습니다. 연합뉴스 김동민입니다. 네, 방금 소개된 그 리빙랩 사례가요, 참 가슴 아픈 리빙랩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잘 시작돼서 모든 주민들과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될 정도로 막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 그랬는데요. 결국은 아까 AR 애플리케이션을 지금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우리가 앱스토어나 또는 플레이스토어에 탑재하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좋은 뜻으로 같이 개발해준 기업이 억대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될 상황까지 이르렀고요. 물론 이제 해결이 잘 돼서 일단 지금은 그 앱을 폐쇄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다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복림동이라고 하는 마을의 주민들이 당신들이 이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돈을 얼마 받지 못했어요. 몇백만 원 안 되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그 마을에 해병대 훈련소로 사용됐던 넓은 공터가 있고 거기에 유적 물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특히 그 지역에 지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관광객들도 잘 모르는 그런 빈 공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저희 경남대학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럼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200만 원을 돈을 내고 그 입간판 하나 만들어서 설치하겠대요. 그랬더니 그럼 이 의견 다 좋으시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보통 좋으시냐 이랬을 때 아니요 하면 그 사람 다 눈총 받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충분히 분위기를 재밌게 그냥 부드럽게 한 다음에 얼마든지 편하게 말씀하시라 이랬더니 스멀스멀 손을 들면서 어떤 젊은 분이 얘기합니다. 그 입간판 그거 한다고 해서 누가 지나가면서 서서 읽습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젊은 친구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좀 맞는 뭔가 콘텐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연세 있는 분이 그럼 네가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또 마음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두 번째 워크숍 때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또 좋은 의견을 한두 가지 내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이 뭐냐. 일단 그 지역을 지나가는 아동이나 그리고 노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이 옛날에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대한 자긍심과 혹은 우리 동네에 대한 우리 동네를 보는 인식이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다. 좀 뭔가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나 그것이 그냥 단순히 2D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우와 할 수 있는 좀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대학교에 또 AR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랑 그 다음에 워크숍 때 또 모셔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몇 가지 이제 신문기사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서 여기에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녹음을 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1단계는 그런 거 녹음을 해서 틀어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기에 우리가 그 AR을 기반으로 하는 중광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노병으로 등장해서 직접 우리 동네에 대한 스토리를 텔링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을 만들면 어떨까요? 결국 이제 여기 이제 규결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콘텐츠는 실제 주민들이 다 대본 쓰고 옷도 다 맞춰 입으시고 연습을 엄청 하셔갖고 잠깐 짧게 나오는 그 콘텐츠인데도 얼마나 하루 종일 연습하셔서 그 연극처럼 해가서 이렇게 환영 인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픈 리빙랩은 지금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꼭 대전의 건너이유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리빙랩 중에 하나에서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고 또 우리도 얼마든지 협력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 멤버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산 교방동 같은 경우도 도시재개발 지역으로 약 1,000명의 주민이 강제 이주당하고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주택가에 허름한 주택가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사이에서 야, 너 어디 사니? 나 어떤 아파트에 살아. 그래? 너 그럼 몇 동에 살아? 나 100 몇 동에 살아. 너 22평이네? 너 몇 동에 사니? 나 20 몇 평이야. 너 44평에 사네? 너 어디 사니? 나 아파트 아니고 그냥 주택에 사는데 너 가난하구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10명이 저를 찾아옵니다. 저희 학교로. 도시재개발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마을이 다시 행복하게 바뀌고 더 건설적으로 바뀌는 건 좋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융화나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함께 넓게 깊게 오래 그 프로세스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마을을 지속 가능한 마을로 만들고 싶고 또 행복한 마을로 만들고 싶은 분 다 모이세요. 그래서 관공서 그리고 NGO 그리고 대학과 대학생 교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모습이 이제 그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마을의 자원도 찾고 또 뭐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모델 이런 것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툴을 가지고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지만 첫 번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우리 마을에 대한 역사의식과 또 우리 마을에 대한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과제는 마을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축제 형태든 뭔 굿즈 개발의 형태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아까 제가 18, 19, 20, 21 지금 거의 3년 넘게 지금 이 마을을 가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마을 해설사로 양성하고 두 번째 연도부터는 실제 주민들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중학생들을 위한 마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마을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요. 마을 워크북을 만들고요. 그리고 가을마다 그 마을을 기억하기 위한 마을 축제도 같이 함께 열면서 마을 굿즈도 만들고 또 체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좀 더 과학기술이 좀 더 들어가면 좀 더 지속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일단 교방동은 지금 한 데까지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두고 새로운 마을이 등장했습니다. 창원의 복림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이 동네도 우리가 이제 도시가 그 대동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몇 개의 동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동으로 이제 합쳐졌는데요. 그래서 여기 창원도 복림동과 봉곡동과 사림동이 복림동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전에 사림동 주민이었는데 나 갑자기 복림동 주민이 됐네. 또 이런 이제 약간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서 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너무 재밌어요. 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은 바로 그 지역의 초중학생들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마을,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어머니들이, 그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경산남도에다가 의제를 던집니다. 우리 마을에 제일 먼저 마을을 위한, 마을 교육을 위한 마을 교육 교과서를 개발해서 초등학교에 정식 교보제로 좀 쓰겠으면 좋겠다. 이런 의제를 경산남도에 제기를 하고 그것의 매칭 기관으로 저희 경남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함께 넓게 깊게 오래 전략으로 갑니다. 함께 전략. 경산남도 교육청 쭉 이렇게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함께 라운드 테이블로 또 워크숍을 통해서 과연 마을 교과서를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학년의 교보제로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과정들을 리빙랩으로 같이 함께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마을 교과서가 나오고 이 마을 교과서를 또 실제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인력은 주민들이 해야 되겠죠. 또 주민들 양성을 하고 그래서 드디어 2020년도에 시작을 1년 동안 했고요. 2021년도 올해 이 지역에 있는 3개 초등학교에 정식 사회과 교보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교과서는 이제 아마 당분간 계속적으로 그 지역의 사회과 교과서에 우리 지역 바로 알기에 교보제로 채택이 되면서 이제는 이 책을 발간하고 팔아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팔 수 있는 아까 조직이 있었죠. 사회적협동조합. 그래서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그러면 마을 아이들을 위한 마을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개발하고 또 툴을 만들어서 그걸 같이 관리하고 또 상품화할 수 있는 또 그런 역량을 기르는 지금 준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마을 그 교과서를 가지고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속화 전략으로 이게 참 리빙랩이 참 행복하고 즐겁지만 눈물도 나지만요. 그러나 참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요. 이 마을에 한번 저희가 발을 디디고 나니까 이분들하고 헤어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우리 복림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조직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리빙랩 했던 분들 거의 대부분이 한 20명 가까이가 사업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복림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빙랩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교재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아래쪽에 초록 색깔 보시면 이제 이분들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교수님 이제는 스마트 기술을 좀 이용한 이 마을 교육 콘텐츠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라고 또 이분들이 이제 의견을 내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번 하반기에 복림동 마을 교육 콘텐츠를 스마트 기술과 연계해서 어떻게 재미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용할 것인가 실행할 것인가 이 실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다음에 언젠가 또 제가 이런 강의할 기회가 있다면 아마 이 그다음 버전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단 AR 기반과 GPS 기반으로 해서 혹시 우리가 그 강사가 따로 같이 가지 않아도 해설사 같이 가지 않아도 혹시 휴대폰만 가지고도 그 지역에 코스 갔을 때 교육도 하고 문제도 풀고 뭐 점수도 받고 뭐 이렇게 말일기 쌓이면 뭐 이런 것 좀 해볼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걸 재미나게 지금 이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했던 이 유오케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오케이 할 때까지 지속 가능한 리빙랩을 했더니 저희 나름대로 얻은 통찰입니다. 관점을 바꿔놨다는 게 가장 큰 통찰이었습니다. 참여자의 위치를 바꿔놨어요. 객체로 참여하던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요. 방관자가 되던 주민들이 협조자가 되고 민원을 유발하는 유발자가 민원 해결자가 되고 그리고 관과 기업이 주도하던 리빙랩이 이제는 협력하고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고 또 탑다운 방식에서 버튼업과 그다음에 미드업 방식으로 바뀌고 또 고정된 매뉴얼로 운영되다가 이제 융통성과 합의를 발휘하는 이런 이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리빙랩은 참여하는 모두에게 의미 있고 또 함께 서로 책임지는 지속 가능하고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그 기조 강연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사회 문제와 또 생활의 문제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인문사회의 어떤 지식을 활용해서 리빙랩에 대한 어떤 맛을 보고 또 재미를 느꼈다면 이제 이런 분들이 다양한 학문의 영역 특히 이제 과학기술과 연계해서 어떻게 또 자신의 삶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가고 해결점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또 새로운 시도가 또 저에게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이 이렇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유혹해 할 수 있는 그런 리빙랩으로 다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또 저희 대학들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대학교가 그간 추진해왔던 마을 활성화 리빙랩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정은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잠시 이제 지정 토론으로 이어질 텐데 잠시 자리 정리 후에 2시 5분부터 2부 지정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트워크 포럼에 이제 도시재생 파티 세미나 앞선 시간에 이제 발제 두 분을 잘 들었고요. 이제 토론으로 이어질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발제 그 남광훈 교수님과 정은희 교수님 발제 두 개를 들으셨으면 아까 정은희 교수님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앞에는 스마트라는 단어가 명사죠. 그래서 어떤 스마트한 기술 그걸 말씀해 주셨고 정은희 교수님은 이제 형용사죠, 그죠? 스마트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발제문 두 개를 보고 나서 스마트한 도저히 리빙랩에 스마트가 뭐 스마트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잘 엮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토론은 이제 이상엽 교수님과 김영하 교수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초반에 좀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인사는 드리지 않고 바로 토론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원래 이 섹션이 3시까지인데요. 보시면 이제 토론자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예상보다는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들 왜 저래 빨리 끝내지 하고 오해 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이상엽 교수님의 오늘 그 발제문에 대한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의 정치외교학과에 있습니다.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리빙랩이라든가 아니면 현장형 수업을 꽤 오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회 혁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 혁신도 좀 해보자, 대학 혁신 전에 교육 혁신도 좀 해보자 해서 가능하면 강의실을 벗어나서 저는 이제 길바닥 수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학생들하고 나가서 관찰하고 그냥 그 공간에 계속 머물러 보고 하면서 오늘 남광훈 선생님도 말씀하신 리얼 프로블럼이 뭔가를 한번 가서 공감해보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실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정치학자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재생에 필요한 기술 혁신들보다는
저는 이게 사람들한테 결국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발전문에도 나와 있는 거버넌스, 그 중에서 이제 포괄성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강조를 해주셨는데, 한 2, 3년 됐죠. 그래서 인제대학교 앞에서도 이제 캠퍼스형 도시 뉴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하던 시절부터 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도시 재생 이런 단어들도 물론 중요하고 또 이해해야 되겠지만 가장 이제 안타까운 거는 주민 커뮤니티와 지자체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지식과 정보가 모여 있는 이 전문가 집단 간의 신뢰와 소통과 협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갈등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물론 그 갈등은 이제 빨리빨리 드러내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근데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결국 들더라고요. 이제 도시 재생이라든가 스마트 재생이라든가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사유재산권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다시 개발하고 재생을 하면 누군가의 사유재산권은 포기되거나 아니면은 잠깐 양보했다가 이 재생이 끝난 다음에는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유권 또는 사유재산권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 기획 당시부터 실제 많은 주민들은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해관계자도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나 지자체나 전문가들이나 주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사뭇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나 기업 또는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어떤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 이 도시재생이나 공공개발의 결과물이 공공재가 아니라 공유재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유재, 공공재, 이제 공유재인데 이를테면 뭐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 재생 시설을 새로 어디다 갖다 놓겠다, 마을 어디다 갖다 놓겠다라고 하면 그거로부터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내가 돼야 된다라는 직접적인 이해가 내가 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주민들 하고 계시는 거죠. 고속도로 이렇게 좀 타고 가다가 인터체인지 이렇게 쭉 돌아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종종 아니면 또 꽤 자주 이제 차에서 투척한 쓰레기 봉투를 보죠. 근데 도로는 사실 공공재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유재이거든요. 내 건데 내 거 아닌 듯하고 내 게 아닌데 내 거인 거잖아요. 재생사업도 또는 도시재생도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물들은 내 거가 아니지만 내 거고 내 것이면 내 거 아닌 듯한 그러나 나나 또는 내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원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그렇게 쉽게 쓰레기를 투척할 수 있을까? 좀 가끔 좀 가슴 아픈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떤 모르겠어요. 이게 1970년대에 했던 새마을 운동에서 했던 우리도 잘 살아보세의 연장인지 아닌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유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공유재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가져갈 것인가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뭐 질문 사항들이라기보다는 그런 공유재를 또는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경제학자인 오스트롬 같은 분들은 그런 공유재에 대한 인식은 어떤 오래된 그 지역에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공유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유대감이라든가 지역민으로서의 어떤 주민으로서의 정서, 공동체 정서를 만드는데 사실 컨텐츠라는 게 또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역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자긍심을 가지면서 이 지역이 재생되거나 아니면 공공개발됐을 때 남겨진 것들은 내 거이기도 하면서 내 거가 아니지만 나와 내 자손이라든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우리의 생존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모두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지역 컨텐츠를 만들어서 정서를 이제 공감하게 한다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남강훈 선생님께 먼저 드리면 사실 많은 이제 사업에서 PM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겪으셨던 어떤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지역과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사례를 어떻게 좀 수월하고 부드럽게 해결할 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아까도 잠깐 언급만 하셨었는데 그 일렉트릭 매터 만들고 그러니까는 그 사실 수정공사도 그렇고 전기공사도 그렇고 이분들이 이제 전기나 물을 공급하는 데에서는 막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리빙랩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기를 어디다 쓰나와 물을 어디다 쓰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영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커뮤니티 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일본도 사실은 공동체의 역사가 깊고 공동체 의식이 꽤 높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영국에서 그걸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대답하실 수 있는 답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은희 선생님의 사업들은 제가 옆에서 익히 몇 년 동안 보고 있어서 늘 존경심과 감사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드는 생각은 저 사업들 도대체 어떻게 매번 끊이지 않고 해내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던 느낌은 요거 조금 민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라는 직이 사실은 돌아갈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은 연구실 밖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많죠. 근데 정은희 교수님은 마을에서 활동하고 주민들을 만나실 때 교수라는 타이틀을 던져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즘 생각하는 지역과 대학에서 지역에 대해서 대학이 무엇을 할 수 있나에 대한 답이 사실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해내실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행 지역에서 이제 거버넌스나 이런 거하고 뭐 사업들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이제 뭐 아까 공유제, 공공재 말씀하셨지만 뭐 도덕적 해이도 좀 읽혔고요. 그래서 아까 남광 교수님 앞에서 하셨던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솔루션 거버넌스 그런 것도 좀 아까 생각이 좀 났고 그래서 그 아마 사람이 이 리빙랩이나 도시재생을 할 때 좀 어떤 갈등이고 어떻게 풀어간 경험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그걸 하는 이제 주체의 이제 그 사업 그러니까 실행자라 해야 되나 하면서 정은희 교수님 사례는 본인은 또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좀 질문하셨고요. 질문도 나중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토론으로 이제 김영하 교수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 있는 김영하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귀한 자리에 이렇게 토론자로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는 충남대학교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권역으로 봤을 때 충청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리빙랩도 중앙정부 형태였던 것 같아요.
어떤 발표도 약간 집중적으로 되는 데가 있고 또 지역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이제 토론자로서 참여하게 된 게 영광인 것은 사실 동단권에서 특히 부산, 창원에 대해서 사실 충청권에서 알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자리를 비로소 저희 충남대에 지금 5명이 왔는데 전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남 지역 특히 부산 창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권역 간 협력처럼 어떻게 보면은 저희 권역에 해당되는 데에만 또 참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권역을 넘어 다니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스마트 도시 재생이라는 이런 주제로 이제 발표를 두 분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좀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 재생은 스마트하다기보다는 약간 스마트하지 못한 방법들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스마트를 넣었다 보니까 사실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랬는데 남강우 교수님께서 하신 자료를 보고서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PM도 하시고 중앙에서도 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되게 좋은 자리에서 이제 토론을 맡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궁금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회를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발제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대학에서 하고 있는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스마트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은 제가 정의를 찾아보니까 그 정부에서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향후 과제로 남강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규제 혁신 플랫폼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찾아보니 스마트 규제 혁신 지구로 우연히도 국가 시범 도시에 부산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충남대학교가 대전에 있는데 사실은 옆에 저희 학교가 유성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20분만 가면은 세종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가 이제 또 국가 시범 도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침 교수님께서 또 세종의 일도 같이 하셨다고 하니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유성에서 갈 때 BRT를 이용해서 청사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BRT가 뭐 간선 급행 버스이지만 여기에 지능형 교통 체계를 이제 집어넣은 체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고 또 자동 크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종 5-1 생활권 이런 데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더욱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라고 RIS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저희 대학이 주도적으로 했고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 세종, 충남을 이으는 메가시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한 그런 것들을 구축하게 되는데 여기에 공유대학으로서 이런 번역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저희 충남대 병원이 기존 구도심에 있었는데 이거를 세종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충남대 병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충남대 세종 캠퍼스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 혁신 지구와 같이 맞물리면서 저희 대학도 같이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학 옆에 이제 스마트 빌리지 챌린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대학이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여기가 벌써 대덕 연구단지가 조성된 지 한 40년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은퇴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대전시하고 해가지고 과기부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여기 스마트 쉼터라는 것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쉼터가 있고 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전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스마트 쉼터가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예, 그거는 저희 연구단지 안에 성두산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3군데를 스마트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수풀이 우거지고 해서 이 공간이 마치 조각품처럼 보이고 오히려 스마트폰을 뭐 충전하거나 하는 스마트한 기능이 안 보이고 단지 조형물처럼 보인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날이 뜨겁다 보니까 그게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철판이 뜨거워가지고 앉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정은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남가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있는 단체를 활용해서 했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서 어쩌면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로 했는데 뭐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이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어서 아마 이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남강호 교수님께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지역에 그 충남대는 어떻게 보면은 2018년도부터 그 뭐 민선 그 7기 저희 구청장이 생기시면서 충남대학교하고 협력을 잘하는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유성구인데 유성구 그다음에 대전시하고 협력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지역혁신 시민연구원이라고 해서 리빙랩을 활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년에 111명이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우선 전반기에 44명 이렇게 참석을 해서 작년에는 인건비 지원까지 해가지고 4억 4천 정도 올해 이런 거와 함께 이제 과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 라이브 커머스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청년 IT 인재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억 이상씩 한 과제당 지자체에서 받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데 버겁고 힘들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자체하고 협력하고 자치구와 협력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하는 과제 중에서 이제 그 다음 세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마트 쪽으로 이제 하는 게 커뮤니티 케어 부분에서 하나 있습니다. 주민 참여 건강 증진 커뮤니티 활성화 ICT 솔루션 개발이라는 과제로 산자부 과제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저희 그 구에 이제 대덕구가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것들을 지금 해서 예비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수자원공사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ICT 기반으로 물관리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쪽에서 뭐 도수를 통해 가지고 물관리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스마트하게 하는 시스템들을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학의 참여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 특히 정은희 교수님처럼 현장에 가서 하시는 일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좋을 수 있는데 얼마나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앞으로 교수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의 몇몇 교수들은 하지만은 이거를 대학의 50% 이상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을에 또 주민 참여 예산제로 많이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링크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하면서 뭔가 일이 생기면 계속하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게 언제까지 리빙랩으로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고민되는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명희 교수님. 지금 김명희 교수님 충남대학교 홍보대사 같으셔가지고 너무 좀 하고 많은 사고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일일이 지금 요약은 못 하겠는데 크게 보면 이제 그 지역민의 좀 의견 수렴하고 남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이
어떻게 이제 좀 다양하게 빠지지 않고 의견 수렴을 하느냐 이런 거고, 그리고 정은희 교수님께는 아마 지자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매칭이죠. 보통 보면 그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좀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런 것과 함께 앞에 이상혁 교수님이 그 질문처럼 좀 마음가짐 교수 그거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김영하 교수님께 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마 저 대전 아까 세종 충남대에서는 이런 걸 좀 이렇게 다양한 걸 좀 많이 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좀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많이 안고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충남대에서도 이런 좀 각 분야별로 또 하나씩 또 이 과제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셔도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남강 교수님 저희 토자분들 질문 2개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 뭐 워낙 전문가셔가지고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범위가 조금 넓어가지고 이 시간에 뭐 답을 다 할 수는 없겠는데 저도 뭐 공감하는 바이고요. 일단 갈등은 뭐 도시재생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뭐 현장에 다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세종에서 그 도담동이 국가시범단지는 5-1구역인데 그게 아직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도담동에서 시범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모집하니까 그 도담동의 그 주민 대표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아니 우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왜 와가지고 부산서 와가지고 왜 새로운 뭐 조직을 모집을 하느냐. 굉장히 아주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세종은 굉장히 젊은 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주민들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빙랩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도담동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점들을 주민들과 함께 찾고자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누구를 국한하기보다는 열려 있는 어떤 태도로 우리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니까 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이제 참여하는 분들한테 참여 수당을 좀 주라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반대했습니다. 돈을 받고 오는 분들이 무슨 마을을 위해서 의견을 내겠느냐. 그럼 우리가 그냥 뭐 배터리 한 10,000원짜리라도 끝나고 나면 하나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 횟수가 한 4회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또 찾아왔어요. 선물 같은 거 안 줘도 된다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니까 고맙다. 근데 그분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고 공공기관 내지는 뭐 그때 세종시도 일부 참여를 하셨는데 이렇게 들어주는 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보고 결국은 뭐냐면은 갈등의 대부분 원인은 2가지 정도 있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을 잘 할 거냐, 이제 뭐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근데 갈등을 풀어가는 거에 또 핵심 하나는 뭐냐면 이게 분명히 당신에게 또는 누구에게나 이제 이익이 된다라는 전제가 되어야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우리가 리빙랩은 대부분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득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거 설득을 할 때 저희가 2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효과성입니다. 효과성. 우리가 리빙랩을 통해서 또는 스마트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동안 행정에서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를 어떤 걸 우리가 새롭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리빙랩이 의도하는 바 이런 걸 전달. 또 하나는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서비스 제공되고 있는 거를 뭐 비용이나 어떤 시간 절감이라든지 또는 뭐 시설의 어떤 기능을 개선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태도로서 우리가 리빙랩을 해 나가면 적어도 리빙랩에서의 뭐 갈등은 해결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커뮤니티 매핑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의견을 내다 보면은 뭐 우리가 디자인 띵킹 방법론으로 이제 뭐 수렴 발산을 막 해 나가잖아요, 그죠? 막 해 나가는데 이제 커뮤니티 매핑을 하다 보면 어쨌든 의견들이 지도 위에 일관성 있게 중첩이 되어지고 그 중첩도가 결국은 그 마을의 가장
호화 의견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좋은 의견으로 수렴이 돼가더라 이런 이제 경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양하 교수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뭐 아까 이제 명함을 제가 받고 보니까 기술 또 거래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이쪽에 뭐 굉장한 전문적인 지식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 우리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겠다. 뭐 김양하 교수님도 말씀을 그쪽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솔루션을 제가 이제 국토부 도심재생과하고 2017년에 이제 그 제도를 같이 만들면서 그분들 이제는 서비스 메뉴판 뭐 이런 거 만들. 그래서 그 서비스 메뉴판에 두 가지를 일단 넣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비용과 관련된 레벨을 넣었고요. 하나는 그다음 하나는 유지 보수에 관련된 비용과 관리 체계에 대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속 가능성은 결국은 어떤 솔루션을 만들 때 얼마나 아까 그 이상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가 포괄성 있게 참여했느냐 이게 거의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누가 하나 빠져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 하냐 이런 식이 되고요. 근데 이제 골고루 이제 다 참여를 하셔서 우리가 잘 거버넌스가 작동되면 이 거버넌스라는 거는 솔루션을 만들기도 하고 평가도 하고 미래 전략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속 가능성은 결국은 이 솔루션 거버넌스가 얼마나 작동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솔루션이 지속 가능성을 답보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정은희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상육 교수님께서 항상 허를 찌르는 질문을 앞에 좀 하시는 듯 하다가 뒤에 아주 어려운 질문을 딱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도 여전히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동기를 물으셨는데요. 갑자기 또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네요. 저는 전공이 교육학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저희 스승님께 질문했어요. 교수님,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교육이 인간을 성장시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진짜입니까? 제가 이런 당돌한 질문을 저희 스승님께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평가 원장님까지 지내신 분이신데요. 근데 그분께서 정말 아주 명답을 하셨어요. 아, 그래. 우리 정은희 학생 그게 궁금했구나. 그러면 4년 동안 졸업하기 전까지 그걸 답을 같이 함께 찾아가 보자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답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또 교육이 인간을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명제가 실현되는 것이 저는 제 스스로의 가치였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가? 만약 그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저는 교육학과 교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제 연구도 그렇고 저의 현장은 그래서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필드가 제 교육의 테스트베드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곳인데요.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교육이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노력이 많이 들고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그 마을 단위의 주민을 만나고 가슴 뛰는 주민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다른 걸 이분들에게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다해서 그 문제에 함께 협력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을 때 그 과정과 결과가 정말 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로 남을 때 다시 그 어려움을 잊고 그 다음 프로젝트에 또 참여하고 있는 저를 봐요. 이제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말리고요. 우리 아까 사회 보신 김상준 교수님 저 말리고 있고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김시현 선생님도 끊임없이 저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로부터 자꾸 근데 청바지 콜이 옵니다. 또 우리 이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리빙랩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교수와 또 학생과 주민들과 함께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리빙랩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경남대학교는 참 감사하게도 2017년도에 2학기부터 청바지학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먼저 교과 과목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이라고 하는 교과 과목을 저희가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려고 하면 교수님들이나 학과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학기 동안에 약 2, 3천 개의 교과목이 개설되는데 그 중에
학생들에게 팀플을 어차피 주는데 그 팀플을 제발 사장시킬 수 있거나 A+ 주고 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짜 현장을 아까 길거리 맞습니까? 길바닥 수업을 해서 정말 아이들이 실제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든 일단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그거 가지고 아이들을 내보게끔 하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교수들이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아이디어가 좋으면 시장도 만나고 또 국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고 또 관련된 기관의 뭐 담당 공무원도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실제 아이들이 냈던 그 의견이 수업에 성적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지를 학생들이 경험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2017학년도 2학기부터 매 학기마다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 공모를 하는데 한 학기에 약 35개 정도의 교과목이 선정됩니다. 그러면 그 교과목은 전공 과목이나 교양 과목을 기반으로 해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이런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학기 한 1000명 정도는 실제 지역으로 가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보고 또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죠. 이렇게 해본 친구들이 그 다음 리빙랩 공모 사업이 하거나 혹은 해커톤 대회를 하면 신청을 합니다. 나중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취업도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나니 학생들에게도 약간의 이제 동기부여와 또 교수님들에게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걸 하자 했더니 교수님들이 그 교수 평가 점수 떨어지면 어쩌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떤 수업이 가장 만족도가 높으냐? 강의식 수업이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수님들이 처음에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강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분도 계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똑같은 분반 과목 A, B 과목을 지연교를 한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에 대한 마지막에 교수 평가가 확연하게 다르게 오히려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교수님이 똑같은 과목이 4클래스 개설되는데 4개 다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들의 결과가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본질 앞에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한 이 사업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도 교수님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럼 혹시 플로우에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예. 네, 지금 약 저희가 5년째 그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을 공모하고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요 링크 플러스 사업단 예산으로 그 교과목 하나에 대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절 작은 거는 한 60만 원, 많은 거는 한 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대신에 교과목과 관련된 특강을 특강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운영하시는 교수님들께는 사실 저희가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었어요. 교수에게 우리가 지원비를 줄 수 없는 게 링크 사업단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드디어 저희가 한 4, 5년 동안을 본부랑 씨름한 끝에 올해부터 드디어 리빙랩 사업과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을 하시는 교수님들께는 업적평가에 상당한 점수로 반영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 정도의 당근입니다. 예, 또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은 이제 뭐 사이트는 도시재생이라는 지역을 해서 리빙랩 할 때 스마트한 기술이나 뭐 스마트한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아마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흘러가는 거는 다 사람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 말씀하셨지만 거버넌스를 형성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거버너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거버너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 이야기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사회 연계 과목을 하지만 학생들 교육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 교수들이 자기들이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보단 더 지역사회나 학생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좀 논의들이
각 주체들이 서로 이제 좀 욕심을 내려놓고 전체를 위해서 조금 더 활동을 하고 해주시면 아마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솔루션 겨버넌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아마 정은희 교수님 말씀하시는 좀 리빙랩이 스마트하게 진행되어서 아마 좀 더 도시재생 지역이나 뭐 재정지원서 관련된 국책 사업을 하는 모든 곳이 리빙랩을 도입하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하게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섹션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혹시나 돌아가셔가지고 뭐 좀 더 궁금하시거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이제 학교로 좀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